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여기 나오는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제일 먼저 일단 뉴욕 증시는 이 페드의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3대 증시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채 금리 하락은 이 국채의 돈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는 금리는 반대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시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진 뉴스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가 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이것들 전반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나스닥을 필두로 다른 증시에도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부터 파고들어 보도록 하자면, 일단 현재 CPI랑 PPI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종료 시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상당히 갈라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큰 틀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년 6월 전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월에는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나오는 지표가 결국에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가지표 한 번만 보고 딱 끝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번 달, 다음 달까지 보면서 3월인지 6월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예측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다음 FOMC로 보여지는 건 이제 12월 일정인데 여기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현재 99.8%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상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은행들 금리를 속속 인하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미를 확실하게 체크를 했으니 이제 영업하자. 이런 식으로 먼저 이 선제적인 움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곤 있지만 여전히 끈질긴 수준이라며 이는 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할 근거가 된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향후 주시해야 할 핵심 지표라며 이제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며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경제 지표를 보고 움직일 것이다라고 한 건데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얼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은 뭐 기대감이 떠오르곤 있지만 지표 중요하다. 그거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가 주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왜 그런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도록 하자면 일단 이 AI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 그리고 AI 시장을 열었다라고 하는 데가 오픈 AI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창업자가 이사회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쫓겨났어요. 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의견 충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면 이 사람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데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픈 AI 직원들 770명 정도 되는데 700명이 이 CEO 다시 데려와라라고 얘기하면서 안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어느 정도 내부의 파워 게임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의 CEO를 데리고 오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직원들까지 다 같이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노하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향후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대로 소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시너지가 많이 나면은 이건 바로 실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야, 이거는 예상 컨센서스를 높여도 괜찮겠다. 그럼 향후에
정말 직원들을 많이 데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가는 기업들, 한국에도 AI 쪽이 많잖아요. 아, 이런 종도 올라가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내용 나오자마자 2% 넘게 상승해서 시장의 상승을 어느 정도 기대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AI 반도체 관련으로 엮여 들어갔는데 이제 곧 있으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기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를 했는데 미국 10월달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8% 하락해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 매우 짧은 경제 침체를 전망한다. 왜 매우 짧은 경제 침체를 전망한다고 할까요? 일단 이 경제 침체에 요소를 꼽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컨퍼런스 보드가 이야기한 걸 살펴봤을 때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소비 지출의 위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동성 풀리면 소비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이 침체가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인플레부터 시작해서 풀리려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침체가 나오더라도 매우 짧은 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전혀 부담이 되는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내용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다 정도로 이 오늘의 이 핵심 내용들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WTI 기준 77.6달러로 2.25% 상승 마감했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얘기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풀리다 보니까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말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중국 부동산을 회복하려면 유동성 흐름을 특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채권 관련해서 100조 이상을 이제 확보를 하였고 자금을 그래도 자금 이 확보해가지고 투자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량보다 특정 부분으로 흐르게 해야 된다? 알아서 하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의지 맞춰가지고 중국의 부동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AI 관련해서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HBM 10나노 이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받는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OLED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특히나 중국 업체를 누르면서 간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엔 뭐 장비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재 부품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리고 K 화장품 일본 점유율 25% 프랑스를 제쳤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한국 화장품 잘 나가는 업체들 딱 갈리죠. 중국에게 의존적이냐 아니면 이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했느냐. 자, 그랬을 때 이외로 수출처를 다변화한 아모레퍼시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중국에 아직도 의존적인 LG 생활건강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안 좋은 주가를 유지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쪽에서도 이 ODM이나 OEM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뭐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이 그렇지만 그러한 업종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 브랜드만으로는 중국이 조금 많이 이 레드오션이 되어버렸다. 화장품이라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게 낮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 화장품을 보신다면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제주항공 10월 국제선 승객수 코로나 이전을 추월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어요. LCC 관련으로 굉장히 많은 이용량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건데 10월이면 저번 달이죠. 11월, 12월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항공 쪽은 확실하게 살아났구나. 운임 쪽을 한번 지켜보면 되겠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년 4월까지 엘니뇨 얘기 나오면서 식량 인플레
빨간불 이야기 드리려고 있거든요. 식품과 이 밀이나 곡물 같은 식량은 좀 다르게 이제 지금은 봐야 될 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내년 4월까지 식량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쌓이는 매물, 집값 2차 조정 신호 얘기 드리려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5% 이상의 고금리에서 이제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 때문에 던져지는 물량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일단 아파트 쪽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반대로 이것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럼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좀 팔릴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올해 이 많은 기업들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돈을 되게 잘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배당률을 요즘에 계속 높이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돈 잘 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관련으로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12월 이 마무리 전략은 우선주부터 시작을 해서 배당주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라며 저는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좀 빠지나 싶었는데 결국에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악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건 이 악재, 소화 금방 끝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에너빌리티엔 그런 악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에너빌리티에 어떠한 악재가 오게 되었냐면요. 이번에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런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전액 삭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생태계 이거 2번 죽이는 거 아니냐. 당장 저번 달만 하더라도 원전 지원한다. 중소기업 해외 수출 돕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원전 이러한 예산을 삭감한다. 아, 이건 앞만 보더라도 좋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들려오는 걸 살펴보게 되면요. 굉장히 시끄러운 건 물론이거니와 이 해외는 이게 미래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한국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뒤처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도 정말 큰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데 에너빌리티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에너빌리티는 이런 예산에 흔들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앞서 나가기 시작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좋은 건데 없어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 SMR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게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인데 여기에 지분을 보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SMR을 이제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기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지금 이 몇몇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납품을 준비를 하면서 주기기를 제작하는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막 SMR을 좀 키우면서 중간 보릿고개를 넘어가려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지만 에너빌리티는 벌써 뭐 수주 잔고 계속 쌓아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가 이게 딱딱딱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부품이나 이런 걸 원래는 한국 기업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대체제는 많습니다. 해외 쪽에서 부품 사오면 그만인 거예요. 필요한 게 있다면. 조단위 지원안이 딱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원전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게 연내에 대통령 서명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 길어봤자 한 달이면은 얘네가 제대로 돈 벌 수 있는 순간이 한 달 내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악재가 있었지만 해소가 되었다.
악재가 있긴 했지만 NWT에는 그렇게까지 큰 신경을 쓸 내용은 없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연말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 NWT에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어제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고 오늘도 좀 많이 빠지나 싶었는데 바로 외국인 달려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윗골이 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너빌리티는 외국인으로 방향이 잡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급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현재 위치에서 매도할 필요 없이 홀딩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차트가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삼각 수렴의 모습도 보여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수급 좋기 때문에 발산이 야,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매우 매우 편안하게 괜찮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트의 디테일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21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 이탈 안 한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 자, 지지라인 과거로 놓고 봤을 때 비슷한 경우에서 21선 딛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 왔기 때문에 이탈 전까지는 여러분들도 그저 지금은 홀딩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 여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을 때 어떠한 모습도 한 가지가 추가적으로 보여지게 되면요. 방금 보여드렸던 삼각 수렴. 그랬을 때 여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를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위쪽으로 향해서 단기적으로 힘이 붙을 수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타고 계속 올라갔을 때 일단 1차 저항 라인 61선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241선과 121선 겹쳐 있는 이 부근 저는 크게 저항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수월하게 여러분들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은 2차로는 481선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지라인 21선인데 수렴 이후에 발상이 나왔을 때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가면은 61선 단숨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481선까지 끌고 한번 가보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이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한국 SMR 조금 악재긴 하다. 하지만 이 내용이 에너빌리티에게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고 대신에 올해 하반기 12월 미국에서 이 지원안 통과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걸로 크게 변동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국내보다는 해외에 집중을 하도록 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정말 중요하니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지지라인은 21선 이탈 없다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홀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 수렴 이후에 발선도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한 번 더 꿈틀거리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1차 목표는 61선이고요. 여기 돌파하게 된다면 481선까지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에 대한 분석을 최종적으로 맞춰봤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이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루할 수 있어도 현재 위치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러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에너빌리티 영상 마치며 다음에 이제 또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제 11월 말이 다가오네요. 점점 추워지려고 하고 이번 주말에 이제 많이 추워진다라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면 좋고 다시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